네. 그건 뭐 분명히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그 우려하신 그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우려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근데 조금 아까 재 교수님이 그 잘못 알려진 얘기 같은데 독도에 우리 그 시설문을 건설하는 거를 대통령이 중단하랬다는 얘기는 그때 외교통상위에서 외교장관께서 이게 총리실 산하 그 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지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그 일본이 분쟁 해역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기 시설물 건립은 중단돼야 되는 식으로 가처분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아까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우려하신 바처럼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물론 우리 주권행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되지만 또 잘 좀 따져봐야 될 그런 구석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해석이 우리가 그 우리 영토에 대해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에 대해서 뭐 시설문을 건설하는 데 대해서 아까 우리 이 교수님 지적한 데처럼 크게 뭐 문제가 있겠나 하는 것이 그 하여튼 대체적인 의견 갖고 그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도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거기서 한 가지 제가 뭐 한 말씀만 좀 더 듣고 게 있다면 그 실효지배라고 하는 개념의 문제인데 실효지배라고 하는 거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영토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개념 아닙니까? 실효적 지배를 누가 하고 있는지. 그런데 논리적으로 본다 우리는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외교부나 이런 데서는 자꾸 실효지배라는 개념을 거기다 적용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외교부가 얼마 전서부터 이제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를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렇다면 수십 예. 년 동안 실효지배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방을 해온 셈 아닙니까? 처음부터 성립될 수 없는 개념 혹은 그 잣대를 가지고 독도 문제에 접근해 왔다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른바 외교통상부에서 이야기하는 조용한 외교라고 하는 게 실은 그런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조용한 외교, 잘못된 외교죠. 그걸 고친다면 저는 얼마든지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계기로 좀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정부가 실효적 지배라는 표현도 쓰면서 영유권 그 강화라는 주체를 쓰고 있거든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영토라는 개념으로 이제 영유권 강화. 영유권 강화. 자, 여기서 주제를 잠깐 좀 돌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실 뭐 한일 간의 갈등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최근에 한중 간의 갈등도 사실 좀 심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뭐 중국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고문을 당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탈북자 북송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편입하려고 하는 동북공정 문제도 있는데 일부 국민들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뭐냐면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아주 강경하게 나가는데 왜 중국에 대해서는 저자세 의교로 일관하느냐 그런 뭐 얘기들도 있고 하는데 한중 간 의교 갈등도 잠깐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어떻게 정 교수님 먼저 정 의원님 말씀하시죠. 일본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어쩌면 일본보다 우리의 파트너가 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국 수출량이 교역량이 이미 미국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EU를 다 합친 것보다 우리가 중국의 물건을 파는 것이 굉장히 더 양이 많고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그래서 아마 이명박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이 동북아 질서라든가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한중 관계를 생각했더라면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보다는 오히려 한중 관계를 더 개선하는데 더 힘을 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이 지금 와서 더 절실하게 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급속하게 남북관계 파탄으로 인해서 이 외교는 다 퍼즐 맞추기 아닙니까? 복잡한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또 중국하고 급속도로 지금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에 장성택이 지금 가가지고 후진타오 주석도 만나고 어떤 얘기를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본하고 관계도 안 좋고 중국하고 관계도 안 좋고 남북관계 파탄되고 그러니까 동북아에서 이 대한민국이 고립 왕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과 이런 관계가 있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더 개선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중국과의 외교 갈등도 상당히 김영하 씨 문제를 비롯해서 상당히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잘못하다 미아가 될 수도 있겠어요. 정 의원님 말씀대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10명 중에 4명이 중국인이라 하고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육국 아닙니까? 근데 이 양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고 크기가 늘어났는데 그 어찌 보면은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나 갈등 요인은 그대로 끌어안은 상태에서
좀 양적으로만 팽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사람들한테 그 양국 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한국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호감이 굉장히 낮으면서 중국인들이 한국하면 떠올리는 게 역사 표절, 실질적으로 역사 왜곡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잘난 척, 성형 이런 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에 지금 역사 왜곡 문제가 들어와 있고 또 우리 탈북민 문제, 또 이제 핵 문제, 북한 문제에 관련되고 또 이제 최근엔 2호도 문제까지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을 껴안고 있는 상태에서 양쪽으로만 굉장히 팽창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되기 위해선 이 외교안보 분야가 이게 풀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북한이라는 가장 큰 변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사회자께서 대중외교를 너무 좀 그 약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중국한테 지렛대를 가지려면 남북 관계가 좋아야 대중외교에서 또 저희가 지렛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 동북아에서 이제 혼재돼서 돌아가는데 여하튼 뭐 이번에 김영환 씨 사건 같은 것도 계기로 중국과의 영사관계도 빨리 그 협정을 맺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좀 지금 뭐 그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 때문에도 좀 우리가 골머리 썩고 있는 것도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하루빨리 좀 양국이 그 서로에 대한 그 어떤 오해, 불오해 또 풀어야 될 부분은 풀고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해서 실질적인 전략적 그 동반자 관계에 걸맞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좀 발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 노력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남은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두 분 교수님들께 그리고 또 두 의원님께 거의 이제 마지막 발언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한일 관계 또 한중 관계, 남북 관계 포함해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지금 그 어떤 외교적 갈등이 근세사 또 현대사 이래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갈등이 있었던 적이 없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우리가 풀어가야 될 것 같고 또 풀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존립이라든가 우리 또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 한 분씩 좀 돌아가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혜영 교수님부터 좀 발언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도 경제 영역하고 비경제 영역 간의 간극이 너무 커요. 동아시아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의 미래, 참된 의미에서 미래지향적인 이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컨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제 교수님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한중일 삼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설정하려면 결국은 진솔한 과거 청산, 과거사 인식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 기반 위에서 공고한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역사인식, 과거사 영토 문제가 일본과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북공정도 그렇고 6.25 전쟁에 대한 그 중국의 인식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 문제에 관해서 한중일의 그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들이 만나서 이런 이 진솔하게 또 정확한 역사 기술과 또 국민 교육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럴 때 상호 이해와 진정한 협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정청래 의원님. 독도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분명한 사실인데요. 이것을 지켜나가는 방법은 지혜로워야 될 것 같습니다. 흥분한다고 그리고 큰 소리 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보다 냉정하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대했으면 좋겠고 중국 그리고 북한, 러시아 어떻게 보면 동북아에서 우리가 고립되는 거 아니냐. 지금 다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거든요. 그랬다면 이명박 정부의 외교 실력이 결국은 낙제점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외교의 목표가 국익 추구인데 과연 이 나라 저 나라하고 다 부딪혀서 싸워서 우리에게 이로움이 무엇일까.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이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문호 의원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님의 그 지적을 하여튼 아프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잘 해나가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한중일 삼국 간의 신뢰가 이 가장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 다른 나라에게 다른 민족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고 고통을 강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청산하고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를 열어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국 모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우리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 있다면 오로지 국익만 있을 뿐이다. 이런 말들이 있죠. 한일 한중 관계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한 분석도 주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